그러면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이 여권의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에서의 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공격이라든지 여기에는 그 중심에는 김 기자 조국정 장관이 자리하고 있을 텐데 무언가 요즘에 열심히라면서요? 네, 선거 이후에 하루 뭐 통계를 내보면요.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SNS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SNS 얘기가 활동. 나옵니다. 지금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6일에는 왜 총선 결과가 쭉 나와 있는 지도 그림을 올리면서 주권자의 선택이라는 글을 올렸고요. 또 그제는 공수처 설치, 뭐 전관 예우 철폐, 언론 개혁 등을 얘기하면서 징검다리 그림, 대통령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올리기도 했고 또 어제는 코로나 관련 노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선 이후에 하루에 한두 건씩 올리면서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SNS는 항상 좀 논란의 중심에 설 때가 많았습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SNS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SNS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던데. 하다 보니까 약간 중독성이 있어. 자꾸 이제 뭐 공부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1년에 몇 편 발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성 자랑질을 가끔씩은 하고는 있습니다. 또 그것들에 대한 호응이 있을 때 어떤 쾌감이 있죠. 있으신 거고요. 기분이 좋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따라해 주시고 또 회자되고 하면 아 이게 보람이 있구나. 네, 조국 전 장관 뭐 요즘에 소셜미디어 활동에 아주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한두 건 이상 꼬박꼬박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군 화백이 그린 징검다리라는 그 그림을 소셜미디어에 조 전 장관이 공유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맨 저 좌측에 있는 인물이 DJ입니다. DJ.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예, 민주정부 출범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바로 DJ 앞에 있는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예, 밑에 저 보세요. 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공수처 설치. 그다음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전관 예우, 뭐 언론 개혁,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최수영 평론가 보시기에는 조 전 장관도 뭐 본인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개인 자유니까요.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 최수영 평론가 어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후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저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내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조국 이번 선거가 어쨌든 그 조국 대 반조국의 이런 구도로 치러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조국에 대한 정서는 열린민주당에 대한 표로 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저런 말들을 해가지고 꼭 사회적인 또 무리를 또 일으키거나 또 사회적 논란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본인이 최대한 입장을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사회적 논란의 증폭이 됩니다. 꼭 말하자면 본인이 자기 정치적으로도 유리와 유불리에 대한 것들을 대단히 면밀하게 계산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은 어찌됐건 지금 21대 국회가 여권이 오히려 압승했기 때문에 지금 더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중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SNS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대외 노출하는 부분들 좀 신중하게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변호사. 또 당 입장과도 좀 안 맞는 게 있는데요. 오늘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 항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요? 이 검찰총장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와 엄중한 일자리 비상 상황이다라면서 이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과반 이상을 얻은 민주당이 오만해 보일 수 있다. 이게 지금 과거에서 배운 거거든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과반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에서 대패를 했는데 바로 그러한 역사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처음에 개표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민주당은 파티 분위기가 아니에요. 축제 분위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중한 모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달리해서 지금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칫 당과는 다른 입장으로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의 입장이 과연 이 당과 협의된 것이냐 저는 좀 거기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조국 전 장관이요. 최근에 정치 비평의 그 은퇴를 선언한 인물 있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관련해서도 김 기자, 조 전 장관이 무언가의 활동을 했다면서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요, 그동안 본인의 유튜브라든지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정치 비평을 굉장히 활발히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논란의 발언들도 많이 내뱉었는데, 일단 유시민 이사장이 앞으로 이거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것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자기네들의 그 전략 변화의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재반을 이용한 거니까 그렇죠. 제가 그 말을 했든 안 했든 통합당이 했을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안 했더라면 다른 걸 썼을 거예요. 저의 그 발언을 통합당에서 이용해 먹은 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느끼신다면 그거는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기성 미디어를 통한 정치 비평, 시사 토론이라든가 시사 프로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번 80석 사건 때문에 그래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네, 정치 비평 이제 안 하겠다 선언한 유시민 이사장에 이거 그림이 대해서 있네요?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그림을 올리면서 그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만화가 이정현 씨가 그린 저 그림이라는데요. 사파. 예, 저것을 조 전 장관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과 함께 이제 공유를 했다는 거죠. 소셜미디어에.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정작 내가 정치 비평계에서 이제 은퇴하겠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민주당 쪽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을 계속 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김두관 민주당 당선인은 이번 경남 양산에서 당선됐죠. 아니 유시민 이사장 마음 추스르고 다시 언론개혁 전장에 복귀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박수현 전 후보 이번에 낙선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 좀 되어주세요 이런 얘기 나왔고요. 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지도부는 고마운 마음만 유시민 이사장에게 있을 뿐입니다. 정치 비평 중단이 유시민 이사장께서 한 그 범진보 180석 발언 때문이라면 재고해 주시길, 계속 정치 비평에 나서 주시길, 이런 등등의 발언이 나왔어요. 최진 원장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유시민 이사장의 뭔가 좀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뭐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작 본인은 떠나겠다고 했는데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죠. 어허. 예, 그만큼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여권에 차지하는 위상이나 영향력 이 부분을 사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무언가 발언할 때마다 솔직히 조용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늘 논란을 불러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유시민 이사장이 필요한 겁니까? 바로 그 자체가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어떻게 보면 이슈 파이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예. 한때 과거에 이제 SNS에서 여권의 영향력있는 파워 3인방 하면요. 조국, 유시민, 김어준 이렇게 뽑을 정도로 유시민이 사실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180석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적중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 유시민의 영향력이 큰데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된 집권 후반 2년 동안 예. 상당히 논리적으로 오. 뒷받침을 하고, 특히 장 외에서 예. SNS상에서 언론상에서 뭔가 문재인 대통령 논리, 정부의 논리를 강하게 세게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시민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더군다나 이제 대권이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권구도 가는 과정에서 유시민의 역할, 그리고 대권 주자면서 또 킹메이커와 또 실제로 본인이 대권자 비슷한 역할을 이렇게 버무려서 하면은 예. 유시민 같은 역할은 상당히 민주당 쪽에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낄 수 예, 있다. 친문 입장에서는 아주 요긴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예. 곧 돌아올 겁니다. 곧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지금 이근영 위원장, 이게 전략기획위원장 말이 정말 정확해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왜냐? 저 외곽에서 당이 못하는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친문 지지자들 결집시켜서 그 에너지가 다시 정치권으로 오게 만드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의 고리를 갖고 있는 핵심 구조가 바로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손대자고 코풀 수도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게 유시민의 역할이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금 180도 논란이니까 살짝 좀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 조만간 다시 전면에 돌아와서 그 역할에 아주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그가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지 이 부분도 여의도 정가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제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